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6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정법전TV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 하루 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는데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정 변호사님, 제가 병원에 잠깐 있으면서 네네. 정법전 TV만 봤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왜요? 변호사보다는 만담꾼, 이야기꾼,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가요? 아니 스타벅스를 가지고 제가 네. 한 3가지 클립을 만드신 것 같은데 2가지입니까? 3가지입니까? 어쨌든 스타벅스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1시간 40분, 100분 정도 이야기했나? 그러니까요. 와, 저는 그래서 줄인 건데. 모비딕을 한 권 읽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나도 안 읽은 모비딕을. 저 모비딕 몇 번 시도했다가 네. 포기했거든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스타벅이 모비딕에 나오는 하나의 등장 인물이라는 거를 네네. 변호사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 그 작살잡이였어요. 예. 1등 항해사. 1등 항해사. 네네. 네. 결국은 그 피커도랑 같이 최후를 맞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스타벅.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네. 잘했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정용진이죠.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스타벅스 때리기에 나섰는데 좀 이것저것 텀블러도 부수는 장면도 나오고 로고도 뭐 이렇게 지우는 장면도 나오고 좀 과격해 보이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스타벅스가 잘못했죠. 그 부분은 다 인정하는 바고. 근데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만큼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6월 3일까지 선거까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선거까지나 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이렇게 판을 키우지 않았으면 오히려 스타벅스에게 더 큰 그 타격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히려 역풍을 불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저만 해도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사회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반증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서 빨리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했고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정영진 회장에 대한 사과를 두고도 아까 보니까 민주당 일부 분들은 보니까 그 정도 사과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상조사를 했으면 진상조사 그 정도 시간이 걸렸으면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사과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단순한 사과를 하는데 시간이 일주일 가까이나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 오면서 보니까 이제 정용진 회장이 딱 나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인 사과를 정 회장은 했던 것 같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이어져 가지고 자초지종을 조금 자세하게 그 스타벅스 쪽에서 그 말씀드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정용진 회장이 발빠른 대처를 한 거는 한 거 아닌가 그 생각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자마자 결국은 대표이사를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해임해 버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본부장도 임원들은 다 해임하고 근데 일반 직원들은 해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다음 조심스러우니까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보직을 조금 뭐 이렇게 보직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든지 뭐 대기 발령한다든지 내부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위에 책임져야 될 임원들에 대해서는 해임까지 했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이제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연휴였어요. 토, 일, 월 연휴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 회장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아니면 어제 그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또 뭐라고 했을 겁니다. 아, 휴일날 그냥 슬그머니 사과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늦은 듯한 그러한 생각, 그 느낌도 들 수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5월 18일이면은 그 언제였습니까? 5월 18일이 지난주 뭐 주말이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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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력을 보니까 5월 18일이면은 그 토요일이었네요. 네, 문제 제기한 거는 그 한 하루 이틀 전이었던 것 같고요. 5월 18일이 월요일이었단 말이죠. 네. 월요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한 주가 지나가고 그리고 나니까 오늘 사과를 한 건데 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연휴나 그 휴일이 있었다라고 한 것까지 감안하면 뭐 그 시기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기다려 보면 되지 않겠나 그 생각 듭니다. 네. 자, 각 부처에서도 스타벅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는데 사실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법무부에서 대검에 긴급 공문을 내려보내서 네네. 스타벅스 상품권 혹은 텀블러 이런 등등을 산 내용들을 양식까지 내려보내 가지고 긴급 조사를 시켰다라는 내용을 제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법무부, 대검 다 전화 와서 저에게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징계를 우리는 징계를 목적에 두고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조사하는 거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법무부 그렇죠, 행안부 그렇죠, 또 국방부 같은 경우는 히어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다 취소시키고 또 농림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산 차를 좀 많이 마시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산 차 많이 마시는 거 좋죠.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나서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이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나 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동돼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첫 번째 법적으로 저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저 포함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냐면은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나게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나게끔 하는 게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네.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빵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밥 먹으라고요? 그 틀린 말이 없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걔네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애비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뭐 장학금도 받고 하면 뭐 애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 그것보다도 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좋은 거지 지조라고 한 이야기에 저는. 네. 그다음에 네. 빵 같은 거 많이 먹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밥 먹어야죠. 아니 빵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에 맘모스빵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맘모스빵. 나같이 될까봐 우리 애들한테는 제발 그런 것 좀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것만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맨날 맘모스빵 얘기했으면서. 그 다음에 맨날 핸드폰 들고 있지 말고 공부 좀 하고 책 좀 보라고.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 얘기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애들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뭐 저 포함해가지고 맞는 말씀들을 애들한테 하는데 애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도 제가 봤을 때 과히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 예컨대 정은호 캠프에서 스타벅스 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다면서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정원호만 못합니까? 제가 봤을 때 정원호 캠프에 들어가 있다고 정원호 후보만 못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정원호 후보보다 말 잘하는 사람 훨씬 더 많고요. 네. 똑똑한 사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국민들은 화가 나 있어요. 어떻게 5월 18일에 탱크데이라고 하는 걸 하느냐. 저도 막 짜증 나더라고요. 저도요. 그 정도를 거르지 못하나? 저 재벌 기업이? 네. 그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예컨대 짜증나 스타벅스 내가 그래도 갔는데 그 요번에는 좀 자제해가지고 뜨거운 맛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예컨대 내일 모레가 시험이야. 그럼 제가 공부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저 딱 부르더니 야 이놈아 그러면서 너 내일 모레 시험인데 왜 공부 안 해? 그럼 저 어떤 마음 듭니까? 공부 안 해. 그러면 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뭐 엄마가 짜증나서 나 공부 안 해.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화가 나고 황당해가지고 야 이렇게 무신경하고 왜 지금 같은 시기에 평지풍파 일으켰느냐.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모르냐?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짜증나 막 이러고 있다가 대통령이 그다음에 정원호 캠프에서 스타벅스 가지마 먹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반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래도 한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나래도 스타벅스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진짜 우리나라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호 캠프에서는 스타벅스 음료 반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5.18을 자신의 그 주폭 관련해 가지고 그것에 이유로 삼았던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거는 내로남불 아이러니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분이 5.18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스타벅스 음료 반입 금지령을 내리고 그런지 이해도 안 되고 또 하나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렇게 정청래 대표하고 쭉 해가지고 가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후보자들이나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대놓고 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인천 쪽 박찬대 민주당 후보 측 운동원들이 박찬대 뒤에 다 써 있는 거를 시퍼런색으로 옷을 입고 8명인가 네네. 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드시고 계시는 사진이 딱 찍혔더라고요. 그것도 참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이거 민주당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요 저 운동원들이 정상적인 분들이고 정상적인 분들이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피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내가 소비자예요. 제가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라고 하는 시민단체 공동대표 4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아닌데 네. 저런 것들은 그야말로 소비자가 주권적으로 생각할 문제지. 뭐 누가 스타벅스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마시지 말고 스타벅스 마셔라 그러면 마셔야 되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개발도상국입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입니까? 저는 이런 게 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원호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좀 희한해요. 왜 희한하냐면 이런 이야기 하면 할수록 5.18이 소환되고 5.18이 소환되면 적어도 정용진 회장한테도 이게 좋지는 않겠지만 정원호 후보한테도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같은 정치네요. 그 다음에 정원호 후보가 제가 황당했다라고 하는 게 MBC의 뭐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앵커가 물어봤어요. 네. 왜 사람 때렸냐? 그러니까 5.18 때문에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5.18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같이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합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석해가지고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5.18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견이 갈려가지고 화가 나서 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앵커가 물어봤어요. 합석한 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합석하셨어요? 합석한 건 기억이 안 난대. 에? 그러면서 근데 5.18을 어떻게 그러니까 앵커가 답답한 거예요. 네. 5.18로 때리려면 합석해가지고 우리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석하게 됐어요? 기억이 안 난대요. 합석한 건 알아야죠. 합석한 건 기억이 안 나고 전화로 싸웠나? 그럼 5.18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기억이 난다 이야기 안 하고 판결문에 5.18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답답해가지고 판결문 말고 정원호 후보님 본인의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그런데 기억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판결문만 이야기를 해요. 파견문에 5.18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판결문에는 5.18 이야기도 없고 제가 그때 다 찾아보니까 그 당시 신문 기사에만 5.18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가 저는 잘했다는 생각 1도 없고 잘못했다고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요. 그런데 5.18 관련해서 가장 큰 망언과 그다음 가장 잘못된 행동은 누가 했습니까? 그거야말로 새천년 NHK 아니었습니까? 그게 소환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정용진 회장 물러나라고 그때 막 뭐 그 민주당 쪽에서 아니면 그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회장까지 물러나라 사장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만약에 그게 그 인정이 되려면요. 새천년 NHK에 3인방이 있어요. 3인방. 송영길, 또 누가 있습니까? 김민석, 그리고 또 있다고요. 우상호. 그 중에서 제일 넘버 원은 우상호 그 지금 후보인데 임수경도 있었고 뭐 임종석 비서실장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애매하고 전화 받고 온 거는 임종석 당시 의원 전화를 받고 근데 임수경 그 씨가 부분은 갔죠. 좀 애매한 것 같더라. 그다음에 그때 애매하면 취소. 제가 봤을 때 교육부 장관도 있었고요. 전남대 총장 있었고요. 전남대 교무처장 학생처장 있었고요. 그 단란주점 아닙니까? 전남대 5.18 연구소장까지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상호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임수경 의원이 그 당시는 의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임수경 씨가 딱 들어갔더니 목덜미를 잡으면서 욕했대잖아요. 여기 왜 왔어? 맞죠? 만약에 정용진 회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어떤 생각 드느냐? 정용진 회장 잘 못했어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봤더니 정용진 회장이 모든 잘못 자기한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 가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민석 총리 물러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우상호 지금 후보입니다. 후보죠. 송영길은 지금 어디야? 인천에서 인천 연수에서 국회의원 그 후보고 우상호 후보는 강원지사 후보잖아요. 네, 홍제동 잘 몰라요. 우리 우 후보님 홍제동 잘 아시죠? 홍제동. 네. 홍제동에 사셨나요? 서울 홍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아니면 원주 홍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 홍제동에는 거주했습니다. 전세로. 그러면 원주 홍제동은요? 원주 홍제동은 거주한 바 없습니다. 원주에는 홍제동이 없으니까 거주할 수가 없죠. 홍제동이 서울 말고 다른 데 있기는 있나요? 원주시에 홍제동이 있습니다. 원주시에 홍제동이 있는 걸 모르시나요? 없습니다. 원주시에 홍제동이 없다고요? 네. 어디 있기는 또 있는 것 같은데 어딜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강릉에 홍제동이 있죠. 아, 강릉. 예. 네. 제 생각에는 그 세 분이 총리와 후보직에서 다 물러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용진 회장도 회장직에서 물러날지 여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5.18 전야제를 한 다음에 그것도 NHK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단란 주점에서 그다음에 여성 접객원을 끼고 어떤 사람은 같이 블루스 쳤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임수경이 그때 적어놓은 걸 보면 어떤 사람은 가운데 여성 접객원이 양쪽에 있었는데 임수경이 들어왔는데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누군지 압니다. 기분이 좋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 누군지 압니다. 얘기 안 아니 하겠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5.18 전야제 다른 데도 아니고 광주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새천년 NHK 그래가지고 임수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새천년 임수경은요 그때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게 2000년이었어요. 그다음에 임수경 그 의원이 저하고 학번이 같아요. 네. 3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임수경이 그때가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DJ 때였어요. 네. 2000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드디어 5.18이 제대로 된 5.18로서의 그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 추모를 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광주에서 누구를 사회자로 그 모실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래도 임수경이 제일 낫겠다 해서 임수경은요 그 5월 17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쫄쫄 굶었대요. 행사 뭐 망월동 갔다 행사했다가 그래가지고 배가 고픈데 그때 전화가 딱 와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어디로 오라고 했냐면은 새천년 NHK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임수경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 방송하고 인터뷰하나? 그때 그 민주당이 새천년 민주당이었어요. 그렇죠. 새천년 민주당이
NHK하고 인터뷰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리로 인터뷰하는 자리로 오라고 하나 거기 가면 내가 국수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나 그래서 갔더니 새천년 NHK가 이상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이상한 광경들이 쫙 펼쳐져 있고 그러고 있는데 목덜미가 잡히면서 어떤 선배가 네가 여기 뭐 어디라고 왔냐 그러면서 욕하면서 그러면서 미 무슨 뭐라고 욕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미 무슨 뭐 근데 저는요 그런 분들의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벌써 20몇 년 전 일이고 하니까 아 그래 앞으로 뭐 그 반성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 지금 김민석 총리가 총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생각 일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도 그렇게 넘어가면서 너무 이게 정파적이지 않은가. 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거는요. 사람들을 왜 우리나라 그 국민들 같이 똑똑한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죠.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네.